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 연구자들을 심층적으로 하나씩 찾아서 소개해드리는 DBDBD 그 두 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름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직도 제 공을 찾아 헤매고 있는 내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현장 연구자를 저희가 또 엄청 선별해서 찾아서 아주 멀리까지 저희가 가지는 않았고요. 불러드렸습니다. 예, 그 두 번째 주인공을 오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하기 전에요. 시를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예,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시처럼 끊임없이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자아, 주체성을 확장해 가면서 비인간 생명체까지 사랑과 실천하시는 분인데요. 자, 우리 시대의 에코 휴머니스트 엄문희 연구활동가님을 소개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방금 과한 소개를 받은 문희입니다. 저는 그냥 제주에서 재미있게 살고 있는데 너무 멋지게 표현해 주셨어요. 저는 지금 제주 강정마을에서 8년째 살고 있는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인데 두 아이의 엄마이고요. 고양이 5마리의 식구이고 여성 병역 거부자이고요. 그리고 지구의 지문을 보러 다니는 것을 즐거워하는 강정에서 멸치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멸치라고 하는 이름이 되게 신기한데 왜 멸치일까요? 네. 강정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명이기도 한데요. 강정에 가서 친구들을 여러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사람의 이름을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네. 나무, 숲 혹은 동물, 바다, 동생물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실명을 서로 부르는 게 좀 부담스러운 상황도 분명히 있었었고 정치적 상황도 있었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강정에서 산다는 것이 완전히 삶의 방식을 바꾸는 어떤 다른 결정이어서 거기서는 좀 새로운 여러 가지 일들이 처음에 많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에게 이제 이름을 주는 것이기도 했고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새로운 과제를 주는 작업이기도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멋진 이름을 평생 쓸 좋은 이름을 얻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름을 짓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사실 먼저 태어난 분들의 소망을 담아서 이름이 붙여지기도 하고 안 좋게 표현하면 욕망이 투영된 것이기도 하잖아요. 이 사람이 무엇이 되고자 하는지도 사실 모른 채로 사실은 이름이 주어지는 건데 제가 제 이름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큰 사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짓는데 시간도 되게 많이 걸렸고 간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지금은 제가 채식하는데 당시에는 이제 그 전이어서 아이들 주려고 반찬으로 멸치를 볶다가 이게 멸치가 제 이름이 되려고 보니까 너무 그날따라 되게 계속 멸치를 골똘하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멸치를 볶았어요. 그러다가 멸치 몇 개를 흘렸는데 제가 한 번도 멸치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실 그 전에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강정에 여러 번 다니면서 강정에서 사실 살아있는 멸치를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래의 죽음을 애도한 적은 있는데 멸치의 죽음을 애도한 적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멸치의 한 생애와 고래의 한 생애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멸치는 왜 애도받지 못할까요? 이렇게 생각해보니 2014년 4월 16일의 사건들도 사실은 저에게 그러한 의미로 다가온 적이 있었었고 그리고 너무 많은 일들이 타자화한 방식 속에서
그 지워지고 있는 존재들이 사실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멸치가 사실 거기에 그 제 마음속에 특별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 내가 강정에서 살 때 계속 이 질문을 해야 되겠다. 그 멸치를 먹다가 되게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아, 나는 이제부터 멸치다. 진짜. 소개가 길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었어요. 네, 강정에 네. 가기 전에. 그래서 지금도 이 멸치 이름 너무 좋아하고 제가 했던 일 중에서 정말 잘한 일 몇 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멸치라고 지금도 불러주시면 저도 네. 더 감사해요. 네. 멸치란 이름을 들었을 때는 네. 좀 너무 안 어울린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설명 오래 듣고 예, 보니까 정말 아, 이렇게 위대한 멸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브레이크 들기도 멸치. 하고, 갑자기 멸치의 이게 느낌이 완전 달라지는. 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오름도 이름을 바꿨잖아요. 네네. 지난번에는 오였는데 오름으로 저도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제주 출신이라 그런지 오늘 특히 더 네네. 반가우실 것 같은데. 네네네. 너무 반갑죠. 네. 본인의 이름을 또 오름으로 바꾼 이유가 있을까요? 산 하면은 뭔가 되게 높이 올라가야 되는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신과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름은 그냥 바로 한 2, 30분 정도만 시간 내면 갈 수 있는 낮은 언덕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실은 저희 어렸을 때 삶이 다 이루어졌고 특히나 예전에 이렇게 젊지만은 저도 가마솥에 불 때우면서 살았거든요. 그때 이제 거기 이제 땔감으로 그것들 다 긁어 모아서 뒤에 짐을 지고 등짐 지고 와서 그거를 불 때우고 그러고 살았었거든요. 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그래서 저의 삶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또 4.3 사건 때 그때 다 그쪽으로 피신을 갔죠. 일종의 제주도민들의 생추어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 이제 오름이었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삶이자 역사이자 문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름이 곧 나이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름으로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제주 출신이다 보니까 또 네. 가지는 어떤 네. 정체성이나 외지인에 대한 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아무리 강정의 의미나 강정이 좋아서 왔다 하더라도 외지인으로서야 타자로서의 또 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초창기에는. 맞아요. 혹시 그런 건 또 없었을까요? 강정은 굉장히 달랐던 것이 왜 여기는 강정 마을이라고 자꾸 불릴까? 행정동 지역명들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보면 지금 현재 마을 혹은 고향이라는 것은 단어는 있으나 실체가 너무나 다양하게 이야기되어야 될 소지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을이라는 말이 굉장히 특별했고 그리고 제주에 제가 살게 돼서 이주민이라는 이름을 얻게 될 거라고는 상상 혹은 생각을 사실 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그것보다는 굉장히 다른 저는 주민이라는 말만 사실 들어도 눈물이 확 날 정도로 주민이 얼마나 정치적인 언어인가, 정치가 얼마나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걸 구획하고 있는가, 그리고 호명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주민으로서 제주 사회에서 받았던 특별한 대접을 느꼈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것보다 제가 그곳에 들어가서 마을이라고 하는 정말 실감 어린 실제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느꼈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좀 있었고요. 저 제주도 고향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일제시대 때 상당한 수탈과 강제 그렇죠. 노역을 당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사를 넘어오면서는 이제 4.3 사건이 다 아시는 4.3 사건, 중앙정부로부터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이 강박적으로 거의 DNA 자체가 그 외지인에 대한 경계? 이게 되게 심하거든요. 되게 폐쇄적이고. 그래서 곰밥 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서울말 쓰면, 표준어 쓰면은 곰밥. 흰쌀밥. 흰쌀밥 곰밥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요. 또 새로운 걸 배웠네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진짜 외지인이 딱 서울말 쓰는 외지인 딱 보면은 되게 싫고 두려운 존재였었어요. 저희한테는. 나이가 들어서 서울 와서 거의 2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하면서 그 감각들이 점점 좀 사라졌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로 멸치라고 이름 지은 게 더 잘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외부인에 대한 경계나 무서움이 있는데 멸치라고 했을 땐 되게 귀엽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도 좀 더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고 멸치라는 이름이 정말 척박하게 잘 호명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특히 이제 마을 회장님께서 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저 멸치요. 멜이요, 멜. 알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몇 주 지나서 우연히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저랑 마주치셨는데 이제 어이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이름을 딱 불러야 되는데 갑자기 개미님 딱 개미? 그러니까 당시에 들었던 이름이 뭔가 작은 멸치니까. 그래서 우연히 딱 만났는데 멸치가 생각이 안 나고 육지에서 왔으니까 친구들이 옆에서 다 뒤집어진 거예요. 다 틀어진 거예요. 근데 너무 재치 있는 친구가 뭐라 했냐면 멸치하면 개미하지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했는데 친구들이 한자를 붙여줬거든요. 멸치에. 근데 이제 사라질 멸에 다스릴 치예요. 멸치가 되면 10개자 아름다울 밑자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멸치하면 개미하지 그러면서 딱 이렇게 하는 거 문장을 만들어준 거예요. 외적 모습하고 사실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기도 해서 사람들이 잘 안 잊어버리세요. 저는 오랜만에 1년 만에 진짜. 다시 육지에서 오셨다가도 제 본명이나 제 관한 다른 것은 다 기억 안 하시는데 멸치님 이거 너무 기억을 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도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주하고 또 강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제주라는 얘기보다 강정이라고 오히려 좀 더 국한돼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강정이 제주에 있는 어떤 한 지역의 이름 같지만 또 강정은 강정만의 서사와 어떤 엄청난 또 그 장소여서 모두 다 아시겠지만 강정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었고 제주 해군기지 관련한 문제가 있었었고 여전히 지금도 싸우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을이 어떻게 해서 17년 동안 사실은 거대한 국가 권력과 이렇게 계속 싸울 수 있지? 그게 포기가 안 되는 곳이지? 그래서 제가 강정에서 살게 된 이유도 사실은 질문부터 사실 시작해요. 그래서 강정에 오랜만에 2015년도에 이렇게 갔었는데 굉장히 놀랐던 것이 한 7, 8년 전에 만났던 활동가들이 여전히 그 마을에서 살고 있는 걸 알게 돼서 그게 너무 궁금해서 사실 마을에서 며칠 머물다가 그 사람들의 되게 독특한 모습들, 그 공동체의 모습들을 보게 됐고 그 사람들과 함께 좀 살고 싶다, 그리고 나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훨씬 컸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의 경험을 한 후에 제가 깨닫게 된 거는 매사에 작지만 굉장히 정치적인 장치가 그 일상 안에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이름이고요. 제가 뭐 멸치라고 불릴 때 제가 과거에 뭘 했는지 아무도 묻지도 않고요. 오히려 갑자기 경찰이 무슨 실수로 뭐 김땡땡 씨 하고 불러서 우리가 김땡땡이었어? 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늘 뭐 부지런하게 뭘 하고 친구들에게 무생채를 잘 만들어주는 친구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마을에서 그런 작지만 일상적인 장치도 되게 많고 물론 강정 안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평등해지려고 노력하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다양한 계급들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죠. 운동을 누가 더 오래 했냐, 어떤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과 그냥 개인으로 있는 사람, 무시할 수 없는 계급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급들을 계속 허물려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작은 반대, 소수 한 사람의 반대가 있더라도 그냥 그거를 그 다수의 결정에 의해서 뭔가 결정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끝까지 설득하고 끝까지 말하는 거 이걸 굉장히 저희 되게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숙기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계시군요. 그래서 정말 비효율적이다고 할 정도로 금방 결정 날 수 있는 다른 데서는 한 20분이면 결정 날 수 있는 거 제가 2주, 3주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죠. 그래서 저희는 비효율을 굉장히 사랑하고요. 너무 사랑해요, 저도. 비효율이 사실 민주주의고 비효율이 정말 평화구나. 맞아요. 비효율이 평등이고. 근데 세상은 계속 효율적으로 효율을 되게 굉장히 강조하는데 여기서 효율을
대해서 사실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만들어지는 작은 일상의 뭐 문화들이랑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사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안전함이 또 굉장히 즐거움인 거고요. 매일 있는 어떤 투쟁 과정에서도 이렇게 막 춤추고 노래하거든요. 아, 그래요? 아, 네네. 그래서 오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너무 힘을 얻어서 사실 가시는데, 아무튼 감정은 스스로 그렇게 계속 우리가 무엇을 잃었기에 혹은 무엇을 빼앗겼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살고 있을까를 계속 질문하면서 그러니까 먼저 미래를 가져오려고 되게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정말 이야기하기는 오히려 왜곡될 것 같아가지고 되게 걱정스러울 정도로 되게 많은 재미있는 일이 있어서 오셔야 됩니다. 오셔야 됩니다. 네. 예.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제주를 가시게 된 거예요? 아니, 하고 많은 지역 중에서 왜 하필이면 제주를 가셨을까? 저한테는 그 2014년 4월 16일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가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제 주변에도 그 이후에 삶이 달라진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많고. 맞아요. 저도 그런 물결을 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고, 광화문에 굉장히 많이 자주 매일 나갔고요. 그래서, 알고 있었지만, 몰랐던 걸 만난 경험이 아니라, 알고 있었는데 내가 굉장히 열심히 외면했던 거를 이제 직면하는 경험이었고, 내가 가진 사회적 책임, 그리고 내가 이 공동체의 구성원이었구나 하는 생각도 사실 없이 살았던 걸 굉장히 거기서 깨달았었고,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그 상태가 어떻길래 사실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를 질문하고 그런 주변에 어떤 다른 일들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 그러고 보니 가끔 제가 여름마다 내려가서 제주 평화행진을 사실 계속 했었었는데, 강정도 궁금했고, 또 여러 현장들이 새롭게 궁금해졌어요. 아, 세월호를 통해서 네네,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롭게 그 현장이 보게 된 거군요. 하나의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연루되어 있는 경로에 있었던 장면들이었구나라는 이제 자각을 하게 됐고, 저희 집이 당시에 이제 김포였었고, 공항이 제일 가까워. 그래서 제가 다른 밀양에 가는 것보다 제주에 가는 게 훨씬 감사했고요. 한 시간 후에 제가 제주에 도착하고. 교통편이 제주를 결정하기에 또 중요한, 그 이동권이 그래서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사실 제주에 가게 됐던 건데, 거기서 뜻밖의 제가 장면들을 강정에서 만나게 된 거고,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운명처럼, 경험하고 싶고 살고 싶은 곳이었던 거죠. 원래 출신은 어디세요? 출신이 고향으로시나요? 네. 저는 고향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고향이 제주예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얼마 남아있지 않은 인류라고 생각해요. 고향이 어디세요라고 물으면 이제 저도 고민이 되는 게, 어렸을 때 저의 삶의 어떤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저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를 처음에 초기에 만들어낸 그 장소인 건가. 원래 고향은 사실 저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곳은 저는 없어요. 부모님께서 자주 그때는 이동을 하셨었고, 근데 제가 태어난 건 부모님이 살았던 건 인천인데, 엄마가 이제 출산을 하기 위해서 잠시 20일 동안 와 있었던 게 수원이었고, 그래서 저는 수원이라는 좌표에서 출생은 했어요. 세상에 태어나긴 했지만, 그래서 내가 수원이 고향인가, 부모님과 어린 시절 한 3, 4살까지 살았던 민천이 고향인가, 그리고 근데 가장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 이후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살았던 광주인 것 같긴 한데. 경기도 광주요? 아니면 전라도 광주. 아빠가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서 일을 하셔서. 그리고, 대학 때부터 제가 강정, 제주에 내려가기 전까지 거의 20몇 년 살았던 서울인가. 서울도 사실은 며칠 오래 지내다가 한강철교 쭉 지나서 이렇게 한강 더덩더덩 전철에서 건너면 굉장히 뭔가 아련한 마음이 분명히 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왜 어디서 태어났는데 어디로 갔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제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고향이 어딘지. 사실 저도 비슷해요. 저도 태어나기는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사실은 쭉 자라기는 또 울산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자랐고 사실 또 고등학교 이후부터는 쭉 서울에서 살고 있고
네, 그 중간에 또 일본에서도 한 10년 살았고, 그래서 저도 사실 고향이 어디냐라고 딱히 물으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네. 울산 사람 만나면 울산이에요. 네. 부산 사람 만나면 부산이에요. 막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이렇게 이동하고 사실은 거주지를 옮기는 것에 대한 것이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형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는데 저는 이것이 현대사회, 그러니까 산업사회 신자유주의가 만들어 놓은 인간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동이 잦다 하더라도 나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데 어딘지 사실 그런 시절을 경험한 그런 공동체가 사실은 사라졌고 붕괴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 시대는 고향이 없는 시대 혹은 마을이 없는 시대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마을은 우리 예전에 읽었던 동화책 속에나 있는 사실은 그런 공동체이고 내가 포도마을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그게 무슨 마을인지 모르겠고 아파트 이름에 마을 막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강정마을하고는 다른 마을이지. 네네네. 그래서 저 강정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 마을이라는 단어가 너무 새로웠던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이네 이제. 아, 그러게요. 제주도가 그러니까 고향이에요. 딱 들어보니까 네. 수원에서 태어났잖아요. 네, 태어났죠. 그러니까 그 물의 원천인 수원에서 태어나서 이제 제대로 정말 고향을 찾은 듯한 네. 멸치란 이름이 정말 그래서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 아. 딱 드는 거죠. 제주 바다, 네. 강정천. 그러니까 물의 항상 원천에서 물 주변에 시작해서 있으셨나? 인천으로 갔다가 맞아, 흘러서 물. 네. 정말 물과 되게 관계 있는 진짜. 네. 예. 정말 어마어마한 멸치와 우리가 만나고 어마어마한 있습니다. 어떤 네. 일생을 제대로 만나고 고향을 있습니다. 찾은 멸치와 드디어 네. 고향을 찾았습니다. 네. 네, 지금 물이랑 관련이 되게 많더라고요. 음. 제가, 네.